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또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균형 잡기 동영상도 올려드렸고, 뭐, 몇 가지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뭐, 패드로 올리기 7번 또 올려드렸고 이랬는데, 오늘은 일단은 균형 잡기 동영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균형 잡기 8번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동영상 끝자락에 이렇게 옆구리와 배와의 상관관계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옆구리와 배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고 공통분모적인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영상 올리고 오늘 이제 균형 잡기 동영상으로 다시 올리게 되는데, 뭐 큰 변화는 저나 저희 아내에게서 큰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영상을 이제 차근차근 이게 균형 잡기 동영상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와 저희 아내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들, 심지어 저희 딸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그냥 상세히 알려드린 거니까, 물론 여러분한테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을지라도 비슷하게라도 나타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좀 덜 당황스럽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냥 일단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균형 잡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좋아지는 측면이 계속 생기면서 또 그에 따라서 먹힘 현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지금 동반하고 가고 있고, 그것도 그게 먹힘 현상이 또 이렇게 약간 풀어주기도 하고, 전신 운동하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전신 운동하면 풀리기도 하고, 이거 풀어주고 또 약간 먹히다가 하다 보면 또 뭔가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뭐 머리 쪽이 더 좋아진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런 발전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먹힘 현상이, 우리가 예전부터 먹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힘 현상 뭐 이런 거 있고, 또 혹은 가침 현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오바, 뭐 언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적정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이런 용어들을 그냥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듣게 하게끔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낸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가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 그죠?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동영상 한 7개 정도 지난주부터 쭉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폐 들어 올리기 동영상 하면서 오른쪽 폐가 확실히 잘 들린다라는 확인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폐가 진짜 잘 들리더라고요. 폐가 너무 잘 들려서 또 먹힘 현상이 또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뭐 누워서 왼손을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당기고 있으면 폐가 너무 잘 들려서 먹혀버리더라고요. 그 처음 한 번, 두 번은 좋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세 번, 네 번째 되니까 조금만 해도 먹혀버리니까 잘 안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동작들 많이 가르쳐드릴 창틀에서 뭐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오른팔 뭐 앞에서 뒤로 돌리고, 왼팔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이게 전부 다 오른쪽 폐 들어 올려주는, 온몸의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맞춰주면서 맞춰주다 보니까 오른쪽 폐가 들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아, 이거 오른쪽 폐 확실히 잘 들리는구나, 그리고 먹힘 현상이라는 게 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오후쯤에 이제 동영상 찍고 이제 나가서 내려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기립근이 좀 왼쪽으로 자꾸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고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비,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 현상이 자꾸 세지면 이 뭔가 꽉 찬 느낌이 든다. 꽉 찬 그 몸에 이게 오른쪽이 셀 때는 이게 좀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인가 하면 소장에 있던 피, 뭐 이래 상체에 있던 피가 대장 쪽으로 많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 앞쪽이 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쑥 꺼져 버리고. 근데 왼비, 그러니까 기립근도 왼쪽, 다리도 왼쪽이 세지기 시작하고 막 뭐 옆구리도 뭐 왼쪽이 세지고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배도 불룩 올라오고 하여튼 배도 불룩 올라오고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 꽉 차면서 뭔가 모르게 약간 긴장감, 이렇게 몸이 타이트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느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왼쪽이 세진다. 왼쪽이 세진다. 제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이 세지면 눈에 쌍꺼풀이 진하게 형성이 돼요. 거의 뭐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쌍꺼풀이 진하게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쌍꺼풀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왼쪽이 세지는 거, 이게 쌍꺼풀이 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기립근이, 저는 그냥 기립근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뭐 8, 9일 동안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동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저 한번 나가면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2시간씩 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이렇게 폐들어 올리기 운동을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저처럼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던데 저희 아내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폐가 들려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 컨디션이 갑자기 훅훅 떨어지는 게 잘 없더라고요. 잘 없고 상당히 뭐 가끔씩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폐 문제기보다는 뭐 머리가 살짝 아프다든가 이게 피가 쑥쑥 올라오면서 머리 쪽이나 저희 아내가 전형적으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 이쪽으로 좀 신경통적인 증상들을 오랫동안 가져왔었거든요. 거기에 그 문제가 이렇게 한 번씩 대두되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래 어제 보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약간 컨디션은 안 나쁜데 좀 꽉 차서 긴장감도 좀 있고 묵직한 느낌도 있고 안정감은 있죠. 안정감은 있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을 때는 몸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편안하고 긴장감이 없어야 돼요. 몸이 좋을 때는 긴장감이 없어야 돼요. 몸이 가볍다고 느껴야 되고,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다. 이거 뭔가,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중립 상태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우리가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약간 들뜬 느낌이 들면서 막 가벼운 느낌과 함께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이 세져 버려요. 공황장애 막 이렇게 막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고 왼쪽이 세지면 묵직한 어떤 중압감, 묘한 긴장감도 불안한 긴장감이 아니에요. 그냥 팽팽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한 어떤 긴장감이 있죠. 오른쪽이 있을 때는 그냥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이게 힘에 의한 불안감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불안한 거. 왼쪽은 어떤 강한 힘이 느껴지는 긴장감.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표현해낼 수 있는 최선의 이 표현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왼쪽은 대장에 끌려갔던 피가 몸통 앞쪽으로 다 와서 꽉 채워지면서 왼쪽으로 더 갖다 붙이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앞쪽에 있던 피가 대장 쪽으로 자꾸 끌려가서 이 앞쪽, 그러니까 가슴, 배, 다리 쪽이 전부 다 비어간다라는 게, 텅텅 비어간다. 머리도 비어가고 비어간다. 손도 비어가고 이렇게 비어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비어가니까 불안하죠. 원래 있던 것을 막 빼앗기니까 불안한 거고, 왼쪽은 강해지면 꽉 차오면서 묵직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왼쪽이 좀 세졌구나. 혹은 기립근이 좀 돌아갔구나. 특히 기립근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이런 느낀 부분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게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한 2번 언급해 드린 적이, 한 번 했나 2번 했나 언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었다 해서 급하게 운동해서 바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자는 중에 기립근이 확 넘어가 버리면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신경 써서 왼쪽이 너무 세져도 곤란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알고도 행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항상 이게 자꾸 여쭤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뭐 오늘 밤에는 어떻게 잘까요?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 걸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걸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기도하는 부분, 저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이제 왼쪽으로 좀 제가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그 패드를 올리기 동영상에 반대되는 동작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올해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좀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팔 동작을 반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래 뭐 50번씩 뛰고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 제가 그랬죠. 그게 왼쪽으로 하던 동작을 많이 해서 왼쪽이 세지면 풀어줄 때는 완전히 반대로 하면 풀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립근이 좀 왼쪽으로 돌아갔다 싶으면 그 하던 동작을 반대로 하면 풀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주고 왼팔을 밥 먹듯이 이렇게 뒤로 던져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한 30분 정도 왼팔을 이렇게 뻗어서 들어주고 오른팔은 막 뒤로 이렇게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왼쪽으로 기립근이 이렇게 감겼던 게, 왼쪽으로 좀 지나치게 감겼던 게 슬슬 풀리면서 한 30분 지나니까 그 균형점에 썩 와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차리는 축에 속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괜히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이 이런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너무 멀리 가버렸으면 돌아올 때, 아, 이게 좀 고생하시겠다.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하나님 이분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자꾸 기도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립근이 많이 돌아갔다, 몸이 너무 무겁고 긴장감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창틀에서 하던 동작을
오른손을 창틀에 잡고 왼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50번 뛰고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풀릴 수 있고, 그리고 풀리는 건요 의외로 빨리 풀려버려요. 왼쪽으로 감아주는 거, 그러니까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고 뭐 왼쪽 다리를 강화해주고 막 이런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10배 차이 나요. 10배. 뭐 10배가 뭐야, 한 20배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풀어주는 거는 그냥 풀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딱 힘이 탁 풀리는 힘이 작동이 되면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풀 때도 너무 과도하게 풀어버리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안 좋다 그랬으니까 풀 때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중간 점검을 이렇게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기립근 테스트도 해보고 옆구리 테스트도 해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도 이렇게 자꾸 하루에 최소한 3번, 5번 해보세요. 해봐서 자꾸 자기 점검을 해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기립근이 요즘 계속 왼쪽이니까 나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하고 기립근 테스트 안 해줘.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너무 돌아간다든가 또 너무 신경 안 썼더니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든가 이러다 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컨디션 떨어졌는데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혹은 옆구리도 테스트를 너무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걷기 테스트를 제가 오랜만에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옆에서 봤는데, 저희 아내는 원래 왼발이 뒷발로 나가잖아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전히 오른발이 앞으로 좀 나가더라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근데 저희 아내는 허리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허리 문제가 있어요. 디스크 하나 빼냈다라고, 수술을 하면서 디스크 하나, 1번 디스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디스크 하나를 뺐으니까 분명히 다리 쪽으로 오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고 운동 능력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근데 발바닥을 왼발을 안쪽으로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걸어버리면 바로 왼발이 앞으로 확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3cm, 5cm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똑같이 걸으면 왼발이 뒤로 와 있는데 왼발을 안쪽으로 걸고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걸으면 쑥 나가버려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도 그렇게 또 걸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왼발이 앞으로 쑥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허리에서 오는 척추에서 다리 쪽으로 오는 신경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이게 운동 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돼서 하여튼 아내한테는 뭐 특별히 뭐 이랬다고 해서 모래주머니를 더 채울 필요는 없고, 왼발 안쪽으로 좀, 왼발을 좀 집중적으로 안쪽으로 좀 걸어주고, 오른발은 뭐 애기 발바닥으로 이렇게 걷고, 뭐 애기 발바닥은 또 바깥쪽으로 걷는 거죠. 발바닥 바깥쪽으로 걷는 거니까. 왼발을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안쪽으로 좀 신경 써서 좀 걷는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는 왼발이 엄지발가락 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유난히 힘이 안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확실해서 아마 다리 중량을 어제 또 이게 다 벗었다가 20g씩 왼발 안쪽으로 20g, 오른발 바깥쪽으로 20g 이렇게 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양발에 20g인가 25g인가 그렇게 차고 있어요. 왼발 안쪽에 20g, 25g. 그러니까 약간 저희 아내가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피도 조금 더 흘러가지만 약간 신경통적인 증상이 계속 있어서 사실 이거 안 차도 되는데, 다리 안 차도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안 차도 되지만 좀 차면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차라고 했거든요. 20g, 25g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양발에다가 빈 껍데기, 그죠? 그 13g 정도는 빈 껍데기 모래주머니를 계속 차고 있었어요. 차고 있었다가,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그때쯤에 그냥 샤워하고 나서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는데, 근데 분명히 그 15g 차는 거와 안 차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15g 차고 있으면 다리로 피가 계속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그러니까
연결성을 더 주기 때문에 차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벗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벗었는데, 제가 차고 있었던 이유는 혹여나 또 다리가 걸음걸이가 바뀔까 해서 차고 있다가 필요하면 뭐 5g, 10g이라도 올리면서 조정하려고 차고 있었는데, 거의 한 3주, 한 달 동안 지나도 이게 다리를 찰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벗은 거예요. 저도 최대한 기다리다가 벗었는 거예요. 양다리에 차고 있던 거. 그 빈 껍데기라고 했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의미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 차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다리 쪽으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버리니까 또, 하여튼 그런 느낌은 또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페달을 올리기도 여러 가지 동작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립근이 조금씩 부드럽게 왼쪽으로 자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에 기립근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팔 동작, 팔 운동 있잖아요. 오른팔 앞으로 뭐 7번, 옆에서 8번, 왼팔 뒤로 뭐 19번, 옆으로 24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밑으로 19번, 또 옆으로 24번, 막 이렇게 했던 거. 이게 팔 동작 세트 운동과 팔 동작 세트 운동도 기립근 운동이에요, 사실은. 왜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오른팔을 앞으로 밀고 왼팔을 뒤로 당긴 게, 이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운동 자체가. 그 기립근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뭐 스트레칭 바를 왼손에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것도 기립근 운동이고, 걸어 다니면서 왼쪽으로 몸을 잡고 어깨를 돌려주는 것도 기립근 운동이고, 자꾸 누워서 왼쪽 등짝을 자꾸 눌러주는 것도 기립근 운동이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즉 폐 들어 올리게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도 약간 기립근 운동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가지, 특히 팔 동작을 이용한 기립근 운동, 세게 하는 거와, 또 왼손에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스트레칭 바 걸어놓고 왼쪽으로 막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느끼기엔 강제로 돌려주는 거예요. 급하니까 일단 강제로 돌리다 보니까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립근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강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렇다. 근데 뭔가 나중에 보니까 기립근은 돌아갔어요. 근데 그 속, 안쪽, 몸속 혈관들이 어떤 기립근이 돌아가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될 모세혈관들이 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기립근들은 아직 변화를 못 일으킨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기립근은 돌아갔는데, 분명히 돌아갔었어요. 돌아갔어서 막 반대되는 동작도 하고,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그 균형 잡기 뭐 3번인가 4번인가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패들 올리기 동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기립근이 그냥 저 깊은 곳을 꽉꽉 채우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패드를 올리기에서 나타나는 그 동작들이 기립근을 아주 충실하게 속을 꽉꽉 채우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좋은 느낌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되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원리들을 그냥 운동으로 표현해 본 거거든요. 창틀을 잡고 오른팔을 이렇게 들고, 이런 걸 참 알 수 있다라는 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똑똑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했더니만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떠올라주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수천 가지,
수천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모든 병이 생기고 죽어가고 또 이걸 회복시키면 살아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여튼 자, 길거리 너무 감겼으면 반대되는 동작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너무 푼다고 또 너무 풀어버리면 또 왼쪽으로 또 감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게 가요. 힘들게 가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와요. 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 오른손 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돌아오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건 좀 쉽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다. 이걸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 때는 조심스럽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와야 되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깔끔하게 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어중간하게 와서 거기서 또 맞춰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